내가 꽃 구경 한번 가자고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싫다더니 장모 모시고는 해외여행까지 가냐? 응? 엄마, 에이, 우리 엄마 화났어? 사정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해. 아 참, 엄마. 그리고 귀국하는 날 장모님 모시고 여기 우리 집으로 올 거니까. 그날 엄마는 집 비우고 어디 친구 집에 가 있으시던지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집 청소만 대충 해주시면 돼요. 갔다 올게요. 엄마, 현관 도어락 비번 바꿨어? 엄마가 건드렸냐고요. 그 집 팔려고 내놨으니 그렇게 알아. 니들 짐은 니들 거쳐 정해지는 대로 보내줄 테니 정해지면 말해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 어머니 김현자 씨입니다. 현자 씨는 일찍이 남편을 보내고 외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차고 넘치지는 않아도 혼자 힘으로 아들 공부시키고 먹는 것 입는 것 궁색하지 않게는 키웠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려고 한 것입니다. 사는 형편이 빤한 것이니 아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만큼 현자 씨 본인을 위한 지출에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 가고 취직해서 지 알목 다 하고 사는 걸 보는 뿌듯함으로 살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에서 1등을 해왔을 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군대 전역하고 나와서 격리를 할 때, 대학 졸업장 받고 학사모를 씌워줬을 때, 대학 졸업하고 금방 취직해 첫 출근하는 날 넥타이 메고 나가는 뒷모습을 봤을 때, 현자 씨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사진첩보다도 생생하게 가슴에 담아두고 틈만 나면 꺼내어 그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부모 마음이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끄덕끄덕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은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고 탁월한 표현이지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외아들 키워 자칫 아들 인생이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자 씨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스스로 항상 마음을 다잡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수양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 아들한테 집착하는 것이 아들 앞길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되뇌며 아들 장가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아들이 연애를 한답니다. 현자 씨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옷도 예쁘게 입었고 늘씬한 게 아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현자 씨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예쁘게 잘 만나거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사진 속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2개나 끌고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글쎄 아들이 여자친구랑 사고를 쳤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혼전 임신 한 딸 인정할 수 없다며 쫓아내서 당장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그러니 어떻게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얘 혼자 무슨 숙박시설 같은데 재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집 놔두고 그런 데를 왜 가? 잘한 거야. 애가 생겼으니 당장 식이라도 올려야 할 텐데. 엄마,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그래도 되죠? 그렇게 사진으로만 보던 아들 여자친구가 하루아침에 며느리가 됐지 뭡니까? 아들도 당장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이 현자 씨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졸지에 며느리살이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현자 씨 입장에서는 친정에서 의절당한 며느리, 그것도 아들놈이랑 사고 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그것도 내심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데다가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밀고 들어와 모시고 살겠다고 같이 살자고 하니 반가운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 언젠가 장가 보내고 나면 얼마나 쓸쓸할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은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아들이 아직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
지들이 모시고 산다는 건 어머니 집에 얹혀 살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걸 현자 씨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혼자 쓸쓸하게 남겨지는 것보다야 100배, 1000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 시부모 모시고 산다고 하겠습니까? 실상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지들이 얹혀 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좋다는 며느리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현자 씨는 홀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러니 아들이 정상적인 결혼을 했더라면 이렇게 아들 며느리 끼고 사는 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손주까지 가졌다고 하잖습니까? 요즘 다들 외가랑 더 가까이 지낸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친정에서 의절당한 며느리이니 아들 며느리의 손주까지 홀어머니가 더 많이 챙기고 보살피며 곁에 둘 수 있다고 좋게만 생각했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신한 며느리 먹고 싶다는 것도 만들어주고 용돈까지 줘가며 딸이다 생각하고 돌봤습니다. 딸 가진 친구들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같이 쇼핑도 다니고 수다도 떨 딸 같은 며느리 생겼다면서 현자 씨는 주변에 자랑도 하고 다녔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렇게 현자 씨 집에서 편히 지내며 신혼생활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딱 3달 정도까지가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자 씨 눈에 며느리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찰떡선이도 없거니와 생활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친정에서 뭘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물건 아낄 줄도 모르고 불필요한 소비도 너무 과하고 한마디로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데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앓는 소리를 하는 게 이건 뭐 공주가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자 씨 눈에도 귀엽게만 보이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비춰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괜한 시집살이 시키는 것처럼 보일까 현자 씨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을 꾹꾹 참으며 삼켰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바로 그저께 바꿔놓은 화장실 휴지가 심지가 달랑달랑한 게 보이기에 깜짝 놀랐지 뭡니까. 그렇게 사소하게는 화장실 휴지나 치약 함부로 쓰는 것부터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니 이래서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아들 며느리 계속 데리고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집인데 말은 해야 앙금이 안 쌓이겠다 싶어 현자 씨는 사소한 부분은 직접 며느리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가, 이걸 다 버리는 거야? 이 아까운 걸 세상에 그러게 너무 많이 시킨다 했지 내가. 어머니, 임시됐을 땐 먹고 싶은 거 참으면 안 된다잖아요. 이거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괜히 남은 음식 아깝다고 냉장고에 둬봤자 먹지도 않고 버릴 게 빤해요. 그냥 둬라. 네가 안 먹으면 나라도 먹으면 되지. 정말 어머니도 한 고집 하신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점 없는 언쟁을 벌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자 씨는 며느리가 씀씀이도 해프고 힘든 걸 참을 줄을 모르니 저렇게 살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은커녕 빚지고 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자 씨가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마른데 자릿기로 갖다 놓은 물도 다 마셔버려서 부엌에 나갔다가 아들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이야기 소리를 듣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수록 아들 며느리 사생활을 지켜줘야 한다는 게 강박처럼 있었던 현자 씨였으니 얼른 물만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며느리 입에서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걸 듣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걸음이 멈춰지고 귀가 쫑긋해진 겁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어. 정말 어머님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사사건건 잔소리가 너무 심하셔서 죽을 지경이야.
아니, 자기네 집이 뭐 넉넉한 건 아니어도 그렇게 없는 집도 아니지 않아? 뭘 그렇게 아끼라고 하는 건지. 나 이렇게 안 살아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미치겠어. 우리 자기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구나. 엄마가 아끼는 게 몸에 밴 사람이라 그럴 거야. 또 옛날 사람이잖아. 먹는 걸로도 뭐라고 하신다니까? 내가 자기 때문에 임신까지 해서 먹는 것도 맘대로 못 먹어야 해. 내가 임신한 것 때문에 엄마한테도 쫓겨나고. 아이고, 울지 마, 울지 마. 우리 자기가 울면 애기도 슬퍼한대. 그러니까 뚝, 엄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먹는 걸로도 뭐라고 했다니까 나도 기분이 너무 나쁘네. 우리 엄마 정말 왜 그래? 나 참, 우리 자기가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며느리는 툴툴거리며 아들 쪼아대고 아들놈은 그런 며느리한테 내일은 외식하자면서 어르고 달래기 바쁜 겁니다. 엄마 앞에서는 엄마 편, 며느리 앞에서는 며느리 편 드는 게 잘하는 거라고는 하더라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자 씨 입장에서는 지 엄마를 옹색한 할망구로까지 만들 건 또 뭐람 싶어서 속상했고 며느리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하는 게 괘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친정이랑 극적으로 화해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였습니다. 며느리 부모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는데 현자 씨가 있어도 친정 엄마한테 비할 수는 없을 테니 그런 며느리가 기댈 곳이 생겼으니 현자 씨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얼마나 잘된 일이냐? 정말 잘 됐어. 아가, 축하한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얼마나 다행이지 모르겠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가 생각보다 빨리 받아주신다고 하긴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직 영 못마땅한 티를 얼마나 내시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가 원래 한 성격하거든요. 에이, 그래도 장모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게 어디야. 지금부터 우리가 더 잘해야지. 그렇고 말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한 만큼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야. 며느리 친정에서 받아준다고는 했다는데 그냥 그렇게 마음을 풀어준 게 아닌 건지 아니면 친정에서 받아주니 거기서 편해서 그런 것인지 며느리는 아주 친정에서 살다시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들까지도 걸핏하면 며느리 친정에 불려가서 장인 장모 환심사고 비위 맞추느라 정신이 없더랍니다. 며느리는 아들 출근할 때 같이 나가 친정에 갔다가 아들이 그리고 퇴근하면 거기서 밥 먹고 또 실컷 놀다가 밤늦게나 현자 씨 혼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며느리라고 해도 집안일 하나 제대로 맡아 한 게 없고 홀몸도 아니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며느리 부려먹고 싶지도 않아서 현자 씨가 뭘 따로 시키지도 않았으니 집에 있어도 현자 씨한테 도움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쫑알쫑알 말상대가 되어준 것도 아니고 사소한 갈등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에 있어도 지들 방에 문 콕 닫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빼고는 얼굴 보기도 어려웠으니 그거야 그렇다 친다지만 현자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서운할 법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 기일에도 처가에 가서 앉았다가 제사 시간 겨우 맞춰서 와놓고 처가에서 저녁 먹었다며 아버지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도 같이 안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현자 씨 혼자 남편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으로 늦은 저녁을 먹는데 아들은 거실에서 며느리 얼굴에 마사지 팩 올려주면서 장인 장모 얘기만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서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탓인가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아들 군대 보낼 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현자 씨는 아들에게 나약한 엄마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 앞에서 눈물이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그날도 아들 며느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눈물을 삼키는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나 봅니다. 엄마, 뭐야? 엄마 지금 울어?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순정파네. 진짜? 어머님 우셔? 대박. 우리 엄마 아빠는 요즘도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어머님은 어쩜? 아버님 생각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시고 어머님이 훨씬 행복하신 거야. 그지? 찰떡선이가 없다고 해야 할지,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할지, 인정머리가 없다고 해야 할지, 눈치 없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소리에 화가 나서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 엄마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바람 보이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꾹꾹 참아왔다는 것도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 혼자 스포츠 뉴스 본다고 거실에 앉아 있길래 현자 씨가 슬며시 아들 옆에 가서 운을 뗐습니다. 이놈아, 그래도 아버지 기일인데 오늘 같은 날까지 굳이 처가에 갔다가 제사 시간 맞춰서 그렇게 왔어야 했냐? 제사 땡땡이 친 것도 아니고 시간 맞춰 온 건데 뭘 그래. 처가에서 뭐 내가 놀다 온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엄마가 그러면 내가 더 서운하지. 처가에서 받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럴 때 점수 확 따야지. 엄마도 다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좀 봐줘. 아버지 제사상에 올린 음식도 안 먹는다고 하고 아버지도 서운하시겠지만 엄마도 서운하다 이놈아. 처가에서는 오늘이 아버지 기일인 거 몰라? 며느라기는 그런 말도 안 했다니? 몰라. 안 했을걸. 했으려나 모르겠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기억하고 있고 제사 시간 늦지 않게 왔으면 된 거지.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화내지 말고 쟤한테도 괜히 또 잔소리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마. 절대. 알았죠? 아들은 현자 씨가 혹여 며느리한테 나쁜 말이라도 할까 싶어 조마조마한 눈치였습니다. 처가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고 장모란 사람이 건물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 절절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힘들게 키운 아들, 딱 하나 있는 아들놈이 건물주 장모한테 잘 보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면서 현자 씨한테 받는 것들은 그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야속할 법도 한데, 그래도 현자 씨 아들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글쎄 그 아들놈이 현자 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지금 이 집 말이야. 이거 내 명의로 바꿔주면 안 돼? 갑자기 집은 왜? 증여를 하더라도 그럼 세금도 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증여세 그거 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내 명의로 바꿔줘요. 아무리 아들바라기 홀어머니인 현자 씨라도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애미한테 딱 하나 있는 재산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말을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 이유라는 게 더 어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장모 말이야. 장모님께서 내가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사위여서 마음에 안 드신대. 아니, 네가 어디가 부족하다는 거야? 모았던 돈은 결혼하면서 다 썼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 명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이라도 하나 갖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현자 씨는 그런 걸로 자기 아들을 트집 잡는 안사돈을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아들놈이 그런 엄마 마음을 알 턱이 있습니까? 그저 장모한테 잘 보일 생각으로 아파트를 지 이름으로 바꿀 생각뿐인 겁니다. 현자 씨는 졸라대는 아들에게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생각을 해보자며 대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놈은 현자 씨의 그 말이 반승낙이라 생각했는지 엄마밖에 없다며 해벌쭉하고 웃어 보입니다. 참 철딱선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날 이후 현자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꿔줘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대로 이 집은 현자 씨 노후 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바꿔준다고 해서 현자 씨를 내쫓을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게 없다 싶기도 하고 또 어차피 죽고 나면 아들한테 물려주게 될 집인데 죽기 전에 증여하는 거나 죽고 나서 상속하는 거나 뭐 다를까. 아들이 처가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한다는데 그냥 확 바꿔주고 말까 싶다가도 그게 과연 아들을 위해 잘하는 일인지 머리가 복잡했던 겁니다. 현자 씨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던지 효도 계약서 같은 것도 많이 쓴다고 하던데 그런 거라도 써놓고 명의를 바꿔줄까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현자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현자 씨 친구들 중에도 그런 걸 만들었다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집에 찾아오는 것, 손주 보여주는 것, 외식하는 것, 집에서 밥 차려 대접하는 것, 그런 것 하나하나 다 조건으로 넣어서 값을 매긴다는 게 참 서글픈 일이다 싶었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자 씨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것이 그리 즐거울 것 같지 않았던 겁니다. 집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느라 입맛이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현자 씨는 다시 아들을 불러놓고 마주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마음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걱정스러운 것들도 얘기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통 생기질 않는 겁니다. 아들은 여전히 처가로 퇴근해서 한밤중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처가로 출근을 하니 이야기는커녕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자 씨 혼자 이렇게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들은 현자 씨가 집 명의를 바꿔줄 거라고 찰석같이 믿고 있는 것인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뭔지 모르게 들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현자 씨는 그래도 아들이 죽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웃고 다니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휴가철도 아닌데 난데없이 여행을, 그것도 해외로 간다고 나섰습니다. 현자 씨는 놀라기도 했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 무슨 여행을, 몸도 무거운데 해외로까지 간다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태교 여행 모르세요? 요즘 태교 여행은 다 가요. 저희는 많이 늦은 거죠. 태교 여행? 그런 게 있어? 하긴 영주 이모네 딸내미도 배불러서 어디 여행 갔다 온 사진 올려놓고 하더라. 그렇구나. 현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좋게 여행 가는 줄 알고 잘 다녀오거라 하고 용돈까지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올게요. 뭐? 안사돈이랑? 혼전 임신으로 번갯불에 콩 볶듯 하게 된 결혼이라 제대로 된 신혼여행도 못 갔던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 오붓하게 다녀오는 줄 알았더니 안사돈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현자 씨는 지난 봄에 꽃구경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마음만 상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꽃구경도 할 겸 현자 씨 친구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 바람 한번 쐬러 가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 며느리는 주말에 그런 데 가면 사람만 미어터지고 꽃구경도 제대로 못한다 하면서 싫은 티 팍팍 냈던 겁니다. 그래서 됐다 하고 버스 타고 다녀왔었답니다. 그 일이 생각나서 더 화가 나고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꽃 구경 한번 가자고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싫다더니 장모 모시고는 해외여행까지 가냐? 응? 그렇게 현자 씨답지 않게 전에 없이 화를 내며 소리도 질렀습니다. 현자 씨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아들 며느리는 죄송하다 한마디 없는 겁니다. 엄마, 에이, 우리 엄마 화났어? 사정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해.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뭐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야, 공항 갈 시간 다 됐어. 택시 불렀지? 어머니,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화를 내는 현자 씨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자 씨는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며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아들과 며느리가 나가는 모습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참, 엄마. 그리고 귀국하는 날 장모님 모시고 여기 우리 집으로 올 거니까 그날 엄마는 집 비우고 어디 친구 집에 가 있으시던지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집 청소만 대충 해주시면 돼요. 갔다 올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현자 씨 심장도 내려앉았고 아들에게 무한히 열려 있는 것만 같았던 마음도 닫혀버렸습니다. 현자 씨는 한동안 그렇게 현관 앞에 선 채로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가 살던 집을 내놓고 말았던 겁니다. 아들 며느리가 장모와 갔던 여행에서 돌아온 날 현자 씨의 휴대폰에는 아들 이름이 커다랗게 떴습니다. 아들이 현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현자 씨는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고 울리는 전화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아무리 해도 맞지 않으니 당황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바로 현자 씨에게 전화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자 씨는 아들의 그 전화도 받아주기가 싫었지만 고민을 하다가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에야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현자 씨에게 아들은 다짜고짜 다급한 목소리로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엄마, 현관 도어락 비번 바꿨어? 엄마가 건드렸냐고요. 장모 앞이라 소리는 못 지르고 목소리 눌러 말하는데 당황한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현자 씨는 그런 아들 목소리를 알아채고도 이제는 하나도 서운하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팔려고 내놨으니 그렇게 알아. 니들 짐은 니들 거쳐 정해지는 대로 보내줄 테니 정해지면 말해라. 뭐? 집을 내놔?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엄마 맘대로 집을 내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내가 내놨다는데 뭐가 문제니? 내 집 팔고 그 돈으로 시골 내려가 살 작정이니 너는 그 잘난 장모 집에 들어가서 비위를 맞추고 살든 구박을 당하고 살든 알아서 살아. 현자 씨는 전화를 끊으며 어지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정리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장모 모시고 여행 떠난 그날 현관 앞에서 아들을 향한 외사랑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현자 씨의 그런 마음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들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면 뭘 하겠습니까? 아들이 그런 애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건 결국 아들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자 씨는 살던 집 판돈으로 월세 잘 나가는 신축 오피스텔 하나를 하고 남은 돈으로 친구가 사는 지방의 조용하고 공기 좋은 동네에 마당 딸린 작은 집도 하나 살 수 있었답니다. 오피스텔 세 받는 걸로 생활비하면 혼자 사는데 부족할 것 없이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까이 친구도 있고 그 좋아하는 꽃나무며 들풀도 실컷 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작정을 한 겁니다. 얼마쯤 지났을 때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했던데 그런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현자 씨도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가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백수도 아니고 엄연히 돈벌이도 하고 있는데 대릴사위 취급하는 거 정말 못 참겠어. 진짜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 엄마, 나 진짜 괴로워요. 그럴 거라는 몰랐던 것도 아니잖니. 장모가 갑자기 그러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런 장모 비위 맞추겠다고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는 것도 모자라 그 장모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내 엄마 전 재산 다 내놓으라고 했던 놈 아니냐.
그런 놈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야. 엄마,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좀 도와줘요. 엄마 아들 이렇게 사는 거 그냥 보기만 할 거야? 나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 좀 도와줘. 처가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단 말이야. 너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니? 너 길들이려고 쇼하는 건 줄 알아? 착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내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 왜 진작 이렇게 못했다 억울할 지경이야. 나는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 처가에 잘해서 점수 딸 생각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던 마음은 다 어디 갔어? 그새 사라진 거냐? 엄마, 진짜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엄마 진짜 이럴 거지? 그만하면 할 만큼 하셨잖아요. 손주 태어나면 손주 안 볼 거예요? 인연 끊고 살자는 거야? 내 이놈. 내 놈이 지금 애미 협박하냐, 이놈아? 내 놈이 연 끊고 살자 그러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어? 오냐, 그래. 너 같은 놈 자식으로 둘 바에야. 애당초 자식 같은 거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뿐이다. 엄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협박을 했다 그래. 그게 아니고,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될 게야. 나를 원망해도 할 수 없다. 나는 지금은 너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으니 나중에라도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거든 그때 찾아오너라. 현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의 전화를 끊습니다. 바로 전화벨이 다시 울렸지만 현자 씨는 전화기 전원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자신의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는 아들이 안타까웠던 마음도 금세 잊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괘씸하고 서운해서 홧김에 집을 팔고 내려온 것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저지른 일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현자 씨는 아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아들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려 애쓰고 또 이해하려 애쓰며 혼자서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고 다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아들과 이야기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런 현자 씨는 안중에도 없고 지 살 궁리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 세상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자 씨가 베푸는 것들의 의미가 아들에게 제대로 가 닿지 않고 오히려 그게 아들을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현자 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일 뿐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자 씨는 자기 앞에 놓인 새로운 삶과 소중한 시간들을 아낌없이 즐기고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 한편에서 아들이 현자 씨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현자 씨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작은 화단 꽃나무에 물을 주며 아침을 시작합니다.